저요? 오늘 아침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않아요. 아침부터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되겠어요? 아침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한창 유행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드디어 모호하기만 했던 내 실패의 이유가 규명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신춘문예에 줄줄이 납방하고 면접에서 자주 떨어지고 연애에 종종 실패하고 남자에게 매번 차인 이유가 결국 내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았다. 그 책에 따르면 나는 인생을 2분의 1로 사는 저녁형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때 내가 이 책을 어찌나 자세히 읽었던지 오래전 책이지만 코멘트까지 덧붙인 메모가 한가득이었다. 예를 들어 같은 8시간이라 해도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수면이 새벽 5시부터 낮 1시 사이의 수면보다 훨씬 알찬 수면인 것이다. 오전 5시에나 잠드는 버릇, 내가 망한 결정적 이유. 야행성 인간에서 아침형 인간으로의 변화를 달리 표현하면 시간에 쫓기는 삶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삶으로 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을 지배 못한 1인, 내게 망한 첫 번째 이유. 사람들은 보통 하루를 아침, 낮, 밤으로 구분지어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하루를 이른 아침, 낮, 밤으로 구분짓는다. 이것이 그의 일일 4분론이다. 내가 망한 핵심 이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내게 아침이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아침의 빛보다는 밤의 어둠을 편애하며 영감이란 대낮부터 찾아오지 않는다는 편견으로 똘똘 뭉친 예술가 지망생이었다. 일찍 일어난 새가 일찍 존다. 같은 말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여 아침마다 침대와 혼연일체가 되어 만원 지하철에서도 서서 졸았던 것이다. 아침잠 많고 작심삼일을 반복하고 고생 끝에 낙 아닌 병 온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실패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런데 작가가 되고 10년이 흐른 지금 밤의 영감을 숭배하던 내게 대낮의 성실함이란 새로운 감각이 생겼다. 영감에 사로잡혀 벼락같이 대작을 쓰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도 알게 됐다. 글은 절대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는다. 작가의 첫 책은 그렇게 써질 수도 있다. 사실 나는 첫 장편소설 스타일을 2주 만에 썼다. 하지만 그런 행운은 2번 다시 오지 않았다. 글이란 건 어쩌면 맛없는 건강식을 먹듯 꾸역꾸역 매우며 쓰는 것이다. 만일 작심삼일을 반복하며 체념하는 성격이라면 3일마다 새로 시작하면 된다. 이제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멸의 역작을 쓰길 바라기보다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매일 쓰고 매일 읽는 사람에게 해달라고 말이다. 타르코프스키가 그 영화 희생에서 말한 것도 그런 것이다. 화장실 변기 안에 물 한 컵을 붓는 사소한 행위조차 매일 하는 것에는 신성함이 깃든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람은 다만 천천히 변한다.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라는 걸 알게 해준 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나는 일단 잠을 잔다. 아침이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밤의 걱정은 대부분 사라진다. 어제 했던 어떤 걱정은
8시간 후에 깨어보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마음먹기에 따라 중요한 사건이 사소한 일로 바뀌기도 했다. N의 말에 덧붙인다면 아침이 있다는 건 매일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말. 위안이 되는 말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내일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아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리셋 버튼을 누르듯 아침을 꾹 누르면 뭔가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 드니까 말이다. 나는 여전히 아침형 인간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젠 밤보다 아침이 2배가 아니라 10배쯤 더 좋다.